커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그래서 유지되거나 소폭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 입교 좀 짚어보게 되면 사회복지학과가 2.53 등급이 90%, 10명 중에 9등이거든요. 얘가 붙었어요. 맞아요. 이 친구는 아마 평생 쓸 운의 한 절반 정도를 여기에 이제 몰빵을 한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이게 인기 학과라고 해서 높고 그다음에 비인기 학과에서 낮고 이런 것이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이제 최상위권 학교들이 좀 많이 변화를 합니다. 의대 증원 이슈도 있고 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나병희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 나병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죠. 의대가 발표가 났고,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도 사실 이제 그 전에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 네.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좀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먼저 오늘, 고려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 좀 변화가 있어서 요 네.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려대가 학업부 수용해서 면접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대가 융합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썼었던 네, 융합형에서 또 면접을 폐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그렇죠. 없어요. 경희대까지 내려가요. 경희대까지 내려가야 돼요. 일반고 학생들이 써야 된다고 하면 네, 고대 맞아요. 개적이나 그 중대 탐구를 제외하고 나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뭔가 좀 원서를 쓸 때 좀 혼란이 올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대학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면접 방법, 전형을 바꿨을까요? 전형 방법을. 일단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일단 고려대를 먼저 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제 고려대 학업부 수용에서 면접을 뒤쪽에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봤었는데 네. 굳이 면접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건 면접의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렇죠. 네. 이유는 1단계에서 5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5배수의 학생들이 선발이 된 이후에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해서 아이들을 다시 걸러내고 그쵸.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55% 정도 아이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는 소리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면접을 봤었는데 네. 면접을 또 참가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한 2.6대1, 2.7대1 정도 됐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한번 걸러서 네. 요 정도 경쟁률이 다시 2점 초반대, 2.1, 2.2로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 실질적인 경쟁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이제 그 2대1 정도 되는 아이들 면접으로 해서 아이들 선발하게 되는 과정인데 사실 저희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그 아이들 한 2배수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누가 잘하나를 사실 뽑는다라기보다는 못하는 아이들 누구야라고 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느낌으로 사실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 면접의 실효성, 과연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들이 우수한 아이들을 더 뽑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않았을까라고 면접을 수능 체제도 4합8로 좀 높게 걸려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4합8을 충족하는 아이들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실질적 경쟁률도 낮은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었냐 이런 판단을 했지 않을까 싶어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고대는 이제 종합 말고 논술이 생기면서 요것도 하나 이슈가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사실 이 고대 논술에 고대 학업부 수용의 이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특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연대랑은 좀 다르게 연대는 사실 학업적인 역량을 중점으로 평가를 하는 재시문 면접이에요. 근데 이 고대는 사실 이 학업적인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안에서 사고력을 측정을 하는 면접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사실 학업부 수용에서 약 200명 정도가 감소해서 약 20%의 인원이 감소를 해서 다 논술 전형으로 줬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인원들을 논술 전형에서 우리가 원래 면접에서 사고력을 측정해서 좀 아이들 선발하고 싶어 했었던 인원을 논술 전형에서 선발한다. 그러면 이쪽의 인재상에 훨씬 더 좋은 사고력 높은 인재들을 더 선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형에 맞는 학생을 뽑기에 논술 전형도 생겼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사실 이제 고려대 학업부 수용도 그렇고 이제 중앙대 융합형도 그렇고 사실 면접이 있었으니까 이게 상위권 아이들이 약간 보험 같은 학과였잖아요. 사실은 대학들이었잖아요. 맞죠. 그 지원 경향은 또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주저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쓰는 게 부담스러운 아이들. 못 쓰죠. 못 쓰는 거예요. 쓸 수 없습니다. 납치될까봐.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성취도가 좀 높다.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건 단 하루에 모든 이제 결판이 나는 시험이다 보니 그렇죠. 그날의 컨디션 또는 주변에서 어떠한 빌런이 조금 방해 요소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 때문에 그 교과 성적이라든지 또는 비교과 내용 뭐 다양한 뭐 아주 조금 이 생기부 자체에서 좀 잘 만들어진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고려대 또는 중앙대에서 안정지원이라고 하는 수능 뒤에 면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봐도 나는 고대가 싫어. 물론 그런 애 없겠지만 서울대랑 연대만 좋아. 안 쓸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능의 경쟁력이 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100분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략 한 280에서 285점? 네. 그렇죠.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은 사실 쓰기가 네. 좀 주저. 말씀하실 때 못 쓸 것 같아요. 네,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학과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학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문계열보다는 이제 자연계열 쪽에 맞아요. 자연계를 좀 더 많은데, 그렇겠죠. 일단 고려대에서 보건계열, 생명계열, 화학계열의 학과들은 네. 여기를 안정지원한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메디컬을 그렇죠. 지원을 하는 저쪽, 네.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 약대 뭐 여기를 원래 이제 희망하고 목표를 두고 쭉 잘 관리해온 친구들이 보험 개념으로 들어왔었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지원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좋은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이 말씀하신 뭐 고려대로 따지면 화생공이나 네. 뭐 생명과학, 뭐 식품공학, 뭐 보건계열 네네네. 이런 계열은 그러면 그 뭐 매우 우수한 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긴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메디컬 정도로 갈 만한 그런 높은 어떤 비교과 활동이나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아이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지원하기 거죠? 힘들죠. 납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이제 아마 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라면 나 메디컬 못 갈 친구들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것도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앙대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중앙대 그 어문계열, 뭐 유럽 문학부나 이제 아시아 문화 계열은 기존에 이제 융합형으로 선발을 하다가 네. 올해는 전체를 다 탐구형으로 넘겼거든요. 맞아요. 전체를 다 넘겼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이 학과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실 외고의 아이들이 대거 지원을 하는 그런 맞아요. 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럽 문학부가 아시아 문학부 이 두 개가 탐구형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기존과 다른 선발 방식을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23학년도부터 쭉 비교를 했더니 2023, 4는 다빈치형이었죠, 원래는. 네네. 다빈치 융합형 면접이 있었고. 네. 올해 탐구형 넘겼는데 탐구형 면접이 생겨서 또 면접을 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전형 방법 큰 변화 없고 입시 결과도 보게 되면 거의 3점대 넘어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고는 없을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대학교인데 연세대가 추천형, 그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들어오고 최저하는 기준이 수능 최저가 생기고 면접이 없어져요.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입학처에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전형에 대한 변화를 줬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 힘들죠. 네. 힘들지만 이것도 좀 추정을 좀 해보자면 사실 연세대는 아까 이제 고려대 말씀드릴 때 면접의 형태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재심은 면접이 학업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재심은 면접이었어요. 사실 사고력이라기보다는 학업 그쵸. 역량에 대한 측정이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요것들을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좀 대체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일 것으로 조금 보여져요. 네. 전형을 좀 간소화하고자 이렇게 조금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일반 종합대학에서 치르고 있는 전형의 방법이에요. 그쵸. 그런 교과 전형의 맞아요. 방법입니다. 수능 최저 적용하고 그리고 아이들 그냥 뽑아버리고. 그쵸. 근데 여기에 연세대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죠. Z점수를 활용합니다. 맞아요. 요 점수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점수 구조 한 번부터 짚어주고 넘어가죠. 일단은 Z점수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원점수에서 네. 그 과목의 평균 점수를
뺍니다. 그쵸, 빼죠. 여기를 이 과목의 평균 점수를 빼고 그러면 그 점수를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맞아요. 그러면 요 값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3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쵸. 2만 넘어도 최상위라고 그렇죠. 보셔도 돼요. 사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학교에서는 1.5도 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않는 점수예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요 Z 점수라고 하는 요 점수가 그 해당 학생의 어쨌든 그 출신고, 그 집단의 어느 정도의 역량도 함께 평가를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 꼭 면접 없이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Z 점수 50% 그리고 일반 등급 50% 요렇게만 가지고도 조금 좋은 아이들, 학업적인 역량, 어차피 논술도 학업적인 역량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가져가도 우리들이 좀 좋은 아이들 선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Z 점수라는 게 결국엔 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균 편차를 다 보잖아요. 맞아요. 약간 정성적인, 그리고 그 학교 출신 고등학교의 어떤 학생들의 수준도 약간 반영이 되어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대학이 판단했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연세대학교가 지금 작년 입결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면접 대상자의 90% 컷,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90% 컷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올해 그러면 면접이 없어지고 수능 체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요 입결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어렵나요? 사실은 좀 입결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이 수능 전 면접을 없애고 수능 최저가 들어왔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인데 사실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좀 안 되는 등급의 아이들이 많이 좀 선발이 됐다라고 보긴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수능 최저라고 하는 이 어떤 허들은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문은 2합 4에 영어 3등급 맞춰야 된다. 그리고 자연은 2합 5에 영어 3등급 맞춰야 된다인데 물론 필수 과목들은 존재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지만 사실 지방에서 조금 높은 내신에 근데 수능 성취도는 좀 낮은 이런 친구들은 사실 꽤 많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지원하고 사실 지원은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허들에 걸려서 못 넘어오는 그런 친구들은 조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컷은 살짝 떨어질 여지가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닐 수 있겠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게 커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그래서 유지되거나 소폭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 입결 좀 짚어보게 되면 사회복지학과가 2.53 등급이 90%, 10명 중에 9등이거든요. 얘가 붙었어요. 맞아요. 이 친구는 아마 평생 쓸 운의 한 절반 정도를 여기에 이제 몰빵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이게 인기 학과라고 해서 높고 그 다음에 비인기 학과에서 낮고 이런 거 사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눈치 싸움도 좀 있고,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해 보시고, 반드시 작년에 정치 외교학과 문과에 제일 높았더라고요. 올해도 높아진다. 그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슷한 수준의 정도로 유지될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폭의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대학이죠. 크게 변화하는 대학교. 드디어 변화합니다, 이 학교가. 드디어 변화합니다. 저희 입시 하시는 분들한테 한양대는 정말 쉬운 학교거든요. 그렇죠. 자소서도 없었고요. 면접도 없었고요. 그냥 원서만 쓰면 되는 학교였는데 드디어 그 수능제도도 생기고요. 좀 많은 변화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먼저 교과 전형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교과 100에 수능 최저 없었던 학교가 드디어 교과 90 플러스 정성, 교과 정성 평가 10, 그리고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과 정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죠. 일단은 한양대에서 발표한 전형 계획안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아이들을 이제 정성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교과 성적 그리고 세트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 그러한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사실 내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 안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할 게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수 과목을 뭘 했는지
그러니까 중요하죠. 너가 우리 과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 꼭 듣고 왔으면 하는 네네. 이러한 교과목들을 좀 챙겨서 들었는지, 또는 추가로 이수를 하려는 노력은 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성적에 대한 추이, 그리고 사실 뭐 원점수라든지 네. 평균이라든지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세특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과목에서 네. 열정을 다해서 비교과 활동들을 좀 챙겨줬느냐 네. 정도일 것 같아요. 나머지 항목들은 챙겨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동아리, 자율, 진로 활동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네, 장차 거고, 활동은 들어가지 그쵸. 않아요. 지금 성적이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세특이 네. 평가되는 거고, 그러면 성균관대랑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맞죠? 성균관대에서 평가하는 방식과 거의 거의 흡사하다. 흡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고요. 네. 어쨌든 이 학교가 드디어 수능 체제가 생기면서 이제 결국 그래서 한양대가 이제 교과 등급 몇 등급에서 형성이 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물어보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을 거고, 절대 올라갈 수도 없고, 무조건 떨어질 건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사실 많이 떨어진다. 아니, 사실 뭐, 그 많이라고 하는 건 뭐 편차가 있을 테니까. 네네. 사실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그쵸. 저희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러니까 뭐, 성서한, 뭐, 한성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불려요. 근데 어쨌든. 서강대 해드려야 돼요. 서강대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 라인대에서 사실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사실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네. 요 두 개, 성대, 그리고 한양대는 거의 비슷하죠. 그쵸. 물론 반영하는 과목에 조금 뭐, 차이는 있죠. 차이가 살짝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성균관대 수준에서, 네. 이 합격자 컷들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뭐 높은 학과들은 한 1.5, 1.4, 낮은 학과들은 뭐 1.7, 진짜로 뭐 여기 왜 이래라고 하는 건 한 1.8 정도까지도 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4에서 1.8, 그리고 성균관대랑 비슷한 이런 아마 선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아까 연세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학과마다 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인기학과라고 해서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고 비인기학과라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 성균관대는 자연계열 학과가 몇 개 없거든요. 맞아요. 성대는 굉장히 한양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쪼개져 있는. 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합격 컷의 레인지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네네. 성대는 모집 단위가 사실 계열 모집이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러니까 모집 단위의 크기가 조금 볼륨이 크죠. 네네, 맞아요. 근데 한양대는 조금씩 굉장히 다양한 학과에서 맞아요.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대는 그 볼륨 자체가 크니까 아무래도 편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입결이 조금 안정적으로 비슷비슷한 이러한 성적대로 보일 수 있는 반면에 한양대는 각각의 어떤 학과들이 조금 여기는 왜 이렇게 높아, 여긴 또 왜 이렇게 낮아, 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경쟁률까지도 잘 확인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양대는 특히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은 제가 비교했더니 큰 차이가 없는데, 자연계열 학과 모집 단위 학과 자체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양대 교과 전형은 좀 마지막까지 좀 경쟁률에서 보고 맞아요.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해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컨설팅분께서 설명할 때 그 한양대 화공이죠. 맞죠. 2점대가 들어간. 아까 이거는 거의 모든 운을 한양대에 몰빵한 평생 온 그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2점대가 한양대 화공을 들어갔었거든.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우 올해도 발생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끝까지 좀 기다려보고 좀 신중하게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볼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은 3개로 쪼갰더라고요. 네. 기존처럼 이제 수능 체제가 없었던 서류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써야 되는 추천형. 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있는 면접형인데, 면접형은 이제 사법계열만 맞아요. 사법계열만 뽑고 쓸수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형은 좀 제외를 해두고 이제 추천형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추천형 누가 지원을 할까요? 일단 추천형은 네. 사실 모집 인원들부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과에서 선발하고 있는지. 맞아요. 그래서 네. 모든 학과에서 다 선발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서류형은 다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이 추천형은 일부 모집 단위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전공에서 뽑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선발하지 않는 계열은 사실 건축, 뭐 도시, 뭐 생명공, 그리고 뭐 에너지공, 뭐 원자력공, 환경. 환경.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뽑는 학과가 더 적네요. 맞아요. 전자 조금 뽑고, 뭐 컴퓨터 소프트 조금 뽑고, 신소재 화공 조금 뽑고, 선발 인원도 서류형에 비해서 한 맞아요. 두세 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네. 걸로 봐서 말씀하신 대로 아싸, 이거 추종 체제 생겼다. 우리를 위한 전형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인문계열은 어떤가요? 자, 인문계열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많이 네. 안 뽑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뭐 정책학과에서 11명 뽑고, 네. 경제금융, 경영, 파이낸스 경영, 그리고 영문, 미디어, 관광. 그래서 사실 많지 않아요. 뽑고 있는 그러네요. 학과 자체가. 네네. 뭐 문사철이라고 불리는 데에서는 사실 영문 하나 뽑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상위권 학과 그리고 관광학부 뭐 이 정도에서 미디어 뭐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과에서 뽑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은 학생이 쓰고자 한다면 네. 지금 나와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4명 쓰라고 합니까? 근데 강심장 아니면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전형은 너무 적게 뽑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딱 보면 미디어 4명에 서류형은 10명이야 라고 하면 일단 경쟁률,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이제 지원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쫄린단 말이죠. 굉장히 쫄릴 것 같은데 여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비교과적인 요소가 좀 잘 챙겨져 있지 않는 것 같다. 교과의 성적이 사실 저기에 어울리진 않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이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네. 어쩔 수 없이 쓰는 아이들은 존재를 할 수밖에 네, 네,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이 정도는 나한테 충분하다. 사업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네.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에서 뽑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수능 체제 맞췄다라고 한다면 한번 적극 고려해 보셔라 네. 라는 말씀이고, 근데 반대로 의예과는 좀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의예과는 지금 추천형이 25명 그리고 서류형이 30명으로 거의 선발 인원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추천형은 수능 체제가 있고 네, 맞아요. 3합 4라는 수능 체제를 걸어뒀고, 맞아요. 여기는 사실 그럼 일반고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써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일반고는 추천형 쓰시고 네. 다른 사람 서류형 쓰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답 정해드렸습니다. 일반고 추천 쓰시고요. 최저 맞춰서 아닌 분들은 서류형 쓰십시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 많은 상위권 학교들이 변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위에 있는 메디컬도 지금 큰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맞습니다. 올해 입시는 참 혼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입결을 안 물어봤다. 예상 입결 안 물어봤잖아. 제가 실례입니다. 네, 실례. 올해는 좀 예상이 어려워서, 최종 인원이 확정이 되고, 5월에 모든 요강이 나온 후에, 그리고 이제 메디컬 계열의 인원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네. 그때는 입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번 응원의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입시 사실 메디컬, 그러니까 의대 정원, 의대 증원 뭐 이런 거 관련하고 그리고 사실 상위권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전형의 변화 이런 것들로 사실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사실 저희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수험생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사실 더 혼돈이고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가깝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자주 저희들이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